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특근법 어제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중국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는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차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비트코인 차트에서 비웨이브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같이 보고요.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은 BSV,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주봉에서 BTC 마켓 주봉 차트 한번 이렇게 위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A 몇 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어제 이제 특근법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주셨어요. 짜로우님, 리플님, 마지막 희망님, 보리스 존슨 총리님, 그리고 이제 전람회장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특근법 관련된 기사를 이제 올려주셨고,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됐고 2021년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제가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특근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가 되면 그로부터 1년 뒤부터 법이 이제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더 살펴보면 특근법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암호화폐 제도화에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 자산, 여기 가상 자산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가상 자산이 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과된 그 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을 맡는 가상자산 사업자, 대표적으로 뭐 거래소가 되겠죠. 이 암호화폐 거래소라든가 뭐 지갑 서비스라는 뭐 그런 다양한 이런 사업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FIU는 뭐냐면 금융위원회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이 KOFI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암호자산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하나 마지막으로 더 살펴보면, 실명 계좌의 경우 발급 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한다. 그동안 실명 계좌는 발급을 관장하는 은행이 현재 정부 기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있어, 특근법이 통과가 되면 기존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대부분의 거래소와 업체들은 고사위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FIU는 시행령의 업계 의견을 반영해 발급 조건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맨 마지막 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FIU에서는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대형 거래소들이 되겠죠. 그런 대형 거래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발급 조건을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4개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별 문제 없이 아마 그 조건을 충족시킬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이제 중소형 거래소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래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만약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중소형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년에 그 기간 시행일이 1년 후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소가 그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만약 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형 거래소로 이 암호자산, 가상자산을 이제 옮기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렇게 특근법이 통과가 되면서 법적으로 자산을 이제 인정받게 된 것이고요. 암호자산이 인정받게 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세법도 개정이 되고, 내년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시행되고, 또 세법도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식시장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시장, 이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자산에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의 자금들도 이제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중국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25조 위안 4,250조 원, 중국 경제 살리기 위해 돈폭탄 퍼붓는다. 이제 기사 좀 타이틀이 굉장히 좀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4,25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이제 쏟아붓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면 7개성 정부가 잇따라 총 25조 위안, 약 4,25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4조 위안에 달하는 경기 부양 대책을 시행을 했었고, 이때 2008년도 중국은 어떻게 보면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고 그 위기를 이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이제 4조 위안이라는 돈을 쏟아붓는데, 이번에는 그 4조 위안의 6배가 넘는 25조 위안을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계속 쏟아부어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이제 부양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이 2008년도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돼서 무너졌던 그런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위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이제 와 있는가, 한번 그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은 차트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보지만 지금 채널 상단에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채널 상단에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벌써 이렇게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채널 바닥까지 주가가 이제 무너졌을 때, 그때 과연 그 유동성, 나머지 추가적인 유동성을 어디서 공급받을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이와 같이 그냥 돈을 찍어내서 경제를 다시 부양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겠다라고밖에 저는 이제 보여지지 않아요. 결국에 이렇게 이제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경기가 살아나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따른 어떤 수요가 창출이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경제가 다시 성장하는, 투입된 돈 대비해서 뭔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SOC 이런 건설에 집중이 되면서 그냥 수요도, 실질적인 수요도 있지 않은 부분에 계속해서 이제 돈을 쏟아붓는 거는, 저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품을 계속해서 키우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럼 다음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우가 어제 다시 이제 거의 1000포인트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3.58%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3% 넘는 하락을 했어요. 소시파더님이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뭐였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이렇게 3% 넘는 하락이 3번 정도 발생이 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하락장, 경기 침체로 들어갔다라는 이제 의견 주셨고, 지금 벌써 이제 두 번째 3% 넘는 하락이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런 3% 넘는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역사적으로 그렇게 진행됐던 것처럼 또 이제 진행되는지 그 부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여기 검정색 이제 일봉 차트인데, 오늘은 검정색으로 이 추세선 그린 라인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라인을 이렇게 이제 깼었습니다. 지난번 깼고 회복을 또 시켜주고 다시 깼어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놓고 나는 이제 이 추세선을 깨면 손절하겠다, 그리고 추세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 다시 이제 매수를 하겠다 라고 만약에 그런 기준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드는 과정이 있게 되면 계속해서 손절했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손절했다가 매수했다가, 이런 걸 이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변동성 확대되는 모습 자체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시장으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걸 보고 주식시장에서 야, 먹을 게 많다,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일단 들어가면 한 3, 4%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고가에 물리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자금 시장, 그 금융시장의 유동성도 굉장히 이제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고, 주식시장의 모습 자체도 정상적인 주식시장의 모습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을 다 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코스피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2.44%, 어제 이제 다우가 3% 넘는 하락을 하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기준 라인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회복이 됐다가 다시 깨고 내려왔다가, 코스피도 일봉 차트 보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120월선을 기준으로 120월선 회복했다가 맞고 떨어졌다가, 회복했다 맞고 떨어졌다,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뭐 3%가 넘는 이런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여기서 이 주식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먹을 게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 이제 미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난달 월봉이 어찌됐든 이 120월선과 채널 중심 밑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 달 지금 만약에 이렇게 회복을 하고 좀 정상적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다행이겠지만 지금 뭐 금리 지금 이제 연준에서 또 한번 뭐 금리 인하를 이제 할 거라고 이제 시제님 또 의견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고 아까 이제 중국 그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주식시장이 과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위치만 체크를 해보고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차트 보겠습니다. 원달러도 다시 1190원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검정색 추세선 위로 이제 회복을 해줬고 아직까지 중심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인데 지금 원달러도 결국에는 저는 이제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다우랑 코스피가 지금 그 기준 라인 그 추세선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 추세 라인을 완전히 이탈하고 3월 달부터 다시 본격적인 이제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원달러도 마찬가지로 달러 강세 국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차트 이렇게 위치만 체크를 해보고 다음에 이제 금 차트 볼게요. 현재 이제 온스당 1671달러로 어제 조금 더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4시간 봉에서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약간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잠깐만요. 예.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단축이 돼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승해줬고 지금 이제 금 차트 금으로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주식 뭐 금 시장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차트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주식시장의 주요 지지라인들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 거고 금이라든가 원달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해 준 다음에 눌러주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중요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적으로도 금이라든가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채널 바닥 충분히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많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하고 완전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 차트가 이제 이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먼저 이 주봉에서 보시면 어제 이제 9,000달러를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9,062달러 9,062달러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주봉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 20주와 50주 그다음에 이제 120주가 이렇게 이제 만났고 상승장이라고 할 때 이 50주와 이 120주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50주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약간 50주까지 눌러줬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50주 지지받고 반등해주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0주와 50주도 작년에 이제 이렇게 골든 크로스 만들어준 다음에 지금 이제 20주와 50주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20주, 50주가 만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격이 좁혀지면 다시 이격을 벌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20주와 50주가 완전히 이제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들이 이제 만났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20주와 50주 이격을 이제 벌려주려고 하면 이번 주 주봉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봉 마감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로 돌아가서 일봉 차트에서 지금 이제 이 중요 라인 어제 말씀드렸던 이 8,880달러 8,880달러 이 라인을 넘어섰고 지금 이제 이평선에서 21 이평선 51 이평선 데드크로스 났어요. 그리고 120일 360일도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어제 이제 이 이평선들이 만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와줬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그래서 그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이평선들이 모였을 때 데드크로스 나는 거는 반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위치가 채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데드 크로스 나면서 다시 이 이평선들을 돌려 세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이 상승 국면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4시간 봉 모습을 보면 지금 이제 이때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때 이 8,500달러를 돌파하고 그 지난 직전 고점을 넘어갔어요. 물론 이제 직전 고점 넘기 전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쉽니다. 4시간 봉에서 쉬어주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 넘어가는 상승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해 줬어요. 그럼 이제 지금도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상승을 해 준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선은 이 자리까지는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 자리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직전 고점 이 1,500달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올라오고 이 1,500달러에서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여기서 또 이제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또 이제 11,800달러에 선물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도 이번에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주말 흐름은 비트코인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비트코인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좀 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전한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추세선 그린, 이 고점 연결한 이 추세선 그린, 이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그리고 이제 1,300달러, 지난번 이 1,500달러 이 라인을 이와 같이 넘어가 주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현재 뭐 위치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65.27인데, 도미넌스 이제 위치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하락을 중요 이제 지지라인 깨고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렴을 하다가 아래로 먼저 이탈했습니다. 아래로 이탈하고, 이탈한 이후에 이 수렴한 중심을 넘어서서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올라가다가 이 추세선을 넘지 못합니다. 넘지 못하고 저항 작용돼서 오히려 여기서 다시 저항 맞고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합니다. 삼각 수렴 하다가 이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고, 지금 다시 이 중심에 이제 걸려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제 이 패턴이 또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중심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그린 이 추세선, 지금 이제 이 추세선이요. 이 추세선은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따라서 올라와 주다가 지금 4시간 봉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362평선 이렇게 저항 맞고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도미너스까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알트코인들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 BSV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비웨이브님이 이제 올려주신 차트를 같이 본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알트코인 차트 먼저 다 보고 다시 이제 비웨이브님이 올려주신 비트코인 차트 의견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BSV 현재 이제 0.0267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0.0267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주봉에서 보시면 지난번 이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주봉 RSI가 뭐 거의 이제 78, 80에 거의 육박하는 위치까지 이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BSV는 이런 점을 보더라도 이때는 이제 단기 고점으로 이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 이런 걸로 교체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다만 이제 이때랑은 패턴은 이제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이때랑 다른 점은 지금 이제 20주와 50주가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고 20주가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난 그 고점이었던 이 0.03 라인을 이제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50주 이평선 돌파를 하고 지금 잘 지지를 받고 있어요. 50주 이평선에 걸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이제 RSI에서는 아직까지 뭐 70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점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파 상승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이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BSV랑은 다르게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원화로 한 뭐 80에서 90 정도,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주 이평선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20주 이평선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차트 이제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이제 0.025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일단 이 RSI 주봉에서 보시면, 지난번 이제 최고 올라왔을 때가 67, 68 정도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2017년도 그 전 그림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상승을 크게 이렇게 두 번 해줬을 때 이때 이 RSI 위치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80을 넘습니다. 둘 다. 이때도 이제 80 넘었고 이때도 80 넘었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1파, 3파 고점에서도 두 번 다 80을 넘었습니다. 오히려 이더리움은 이제 특이하게 2017년도 연말에는 물론 이제 달러 가격으로는 충분히 그 전보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BTC 마켓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 전 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그 전 고점을 넘지 못하면서 이 RSI도 마찬가지로 70을 넘지 못하고 65에서 RSI도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뭐 리플이라든가 다른 알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좀 다른 점이다. 이더리움은 이제 그 전에 대신 2016년도 리플이 쉴 때 그때 이와 같이 한 번의 상승이 그 전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 이제 20주 이평선 돌파하고 50주 이평선 안착한 다음에 지금 이제 20주 이평선 이렇게 돌아 나가는 이제 시간까지 지금 이제 50주 이평선 위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쉬어졌다라고 하면 다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위치가 여기 이제 50주 이평선 돌파하고 안착해 있는 이제 이 위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2017년도에는 주봉에서 이제 이 주에 50주 평선 돌파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와 줬는데 지금은 다른 대형 알트코인들 지금 다 쉬면서 먼저 이제 중형 알트코인들 몇 개 종목들이 출발을 지난주에 그러니까 했고요. 이번 주에 했고요. 했고 대형 알트코인들도 타이밍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2017년도보다는 좀 더 약간 늘어진 모습이긴 하지만 방향성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이동국님하고 검은손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더리움이 리플보다는 조금 더 빠른 움직임으로 이제 진행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BSV 비트코인 캐시 지금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위치가 먼저 움직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그 리플 위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으로 봤을 때 이 20주선 아직까지도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더리움보다 거의 한 4주 정도 4주 정도 늦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리플 같은 경우 XRP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주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고 지금 BSV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 세 종목 다 지금 다 50주 이평선 위로 이제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0주 이평선이 많이 내려왔어요. 현재 이제 50주 이평선 위치가 XRP 3,600사토시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예전에 2017년도와 비교해 보면 2017년도 위치보다는 지금이 살짝 높긴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여기 평행 채널을 그려보면 2017년도 그 상승 직전에 내려왔던 이 위치 이 위치까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 뭐 2, 3주 기간으로 봤을 때 2, 3주 정도면 여기 위치까지 2017년도 그 50주 이평선 위치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그 위치가 결국에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이제 20주 이평선 돌파하고 50주 이평선 넘어갔던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올라올 때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됐던 이런 모습으로 XRP도 이제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XRP 차트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럼 다음으로 이제 비웨이브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같이 이제 보고 CJ님이 또 이제 금리 관련된 의견 주신 것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는 비트 일봉 역회된 숄더와는 약간 다르지만 크립토 울프도 월간으로 역회된 숄더를 보고 있네요. 제가 보는 건 비트는 일봉상 이미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팔을 만들기 전에 쉬고 있는데 월봉으로는 아직 어깨를 만들지 않은 걸로 나오네요. 어깨 만들러 가자 이렇게 적어주셨고 올려주신 차트를 크립토 울프 이 해외 트위터 이분이 이제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이제 아마 큰 그림에서 이게 이제 왼쪽 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서 이렇게 오른쪽 어깨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넥라인 통과해서 다 오른쪽 팔을 만든다라고 하면
지난번 이제 13,900달러까지 올라왔던 이 라인까지 오른쪽 팔을 만들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 크립토 울프 이분은 이제 보신 것 같고, 지금 그 비웨이브님 같은 경우에는 일봉에서 또 이제 역회된 숄더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제가 어제 그 XRP 달러 차트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역회된 숄더로도 볼 수 있고, 또 지금 작은 그림에서도 또 이제 역회된 숄더로 볼 수 있다. 또 중간중간에 이런 역회된 숄더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도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전적인 뭐 큰 그림에서도 역회된 숄더, 또 그 안에서 작은 일봉에서도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또 의견을 주셨는데, 그나저나 3월 5일 미 증시 700포인트 이상 폭락이네요. 거의 뭐 1000포인트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고, 역시 50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로는 안 된다는 걸까요? 양적 완화가 점점 가까워지네요. 이번 달 중순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어떻게 할지 기대됩니다. 적어주셨고, CJ님이 CNBC에서 건드라크 아저씨가 이번 3월 18일 FOMC에서도 다시 한번 레이트 컷, 그것도 50bp 0.5%포인트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도 다가오는 미팅에 0.5%컷 예측 확률이 현재 시각 얼추 87% 정도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바뀐대요. 실시간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해줬고, 보니까 9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월 18일에 FOMC 회의에서 96%의 확률로 0.5% 포인트 금리 인하를 또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금리 인하했던 부분, 금리 차트 이제 설명드린 부분 생각해 보시면, 금리 인하를 첫 번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를 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인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인하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어느 정도 완충 작용으로서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2008년도보다 훨씬 좀 심각해 보인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우지수가 채널 상단에 있는 위치에서 지금부터 이런 카드들을 다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여력 자체도 이때보다 훨씬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카드를 다 쓰게 되면 과연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카드를 쓸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아까 중국 벌써부터 이제 그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썼던 쏟아부었던 돈의 6배 가량을 쏟아붓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부터 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극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읽어볼게요. 마지막 부분. 현재 시각 얼추 87% 정도네요. 특이한 게 어제만 해도 28% 정도밖에 안 됐다는, 아마 오늘 주식시장이 하락 대략 3% 하면서 추가 인하를 기대하는 확률이 확 올라갔나 봅니다. 자주 업데이트됨으로 클릭해서 보실 때는 제가 언급한 숫자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주셨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내용까지 보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와서 Q&A 한 몇 분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와사비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사비님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보를 계속해서 이제 공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비공개하고 개인적으로 보던 와사비 김치 프리미엄을 해밀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차트용으로만 트뷰를 최소한 사용할 예정이고, 모든 소통은 유튜브 채널을 메인으로 할 것입니다. 유튜브의 오픈 정책에 많은 크리에이터에게 인기 있는 이유를 지금 실감합니다. 각설하고 김프 지표를 이용한 비트 가격 흐름 예측 분석을 다룬 아래 링크 영상 한번 보시고,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분 많으시면 다른 지표도 순차적으로 여러분과 공유하고 분석하는 영상도 정기적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 초보라 허접한 영상입니다만, 김프 역부의 변화와 비트의 흐름 간의 눈길 가는 상관관계 패턴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지표 신청 방법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김프 역부의 변곡점과 비트의 등락 관계가 2019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것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제 해석도 이제 들려달라 이야기 해주는데, 예전에 일단 제가 이 김프 관련된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 먼저 이제 와사비님이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와사비님 이 유튜브 채널도 여러분들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 영상 설명란에 이 링크를 이제 따로 또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압구정이 보인다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은 차트 분석이 의미 없지 않는죠. 세월이 가고 70% 이상 물량이 풀려야지 비로소 강력한 모멘텀이 시작되지 않을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차트 분석이 의미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호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차트랑 그리고 실질적인 리플사가 하는 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물론 차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리플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고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 라고 하면 그 가격은 언젠가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물량이 풀려야지 가격이 올라간다. 이 부분은 어, 좀 생각을 약간 달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물량이 다 풀린 게 아니라는 거죠. 2100만 개 중에 지금 물량이 계속해서 채굴을 통해서 풀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격이 지금 이 가격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리플도 마찬가지로 XRP도 마찬가지로 그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물량이 다 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충분히 저는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XRP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이미 물량이 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이 두 차례 총 세 차례죠. 오파까지 포함하면 총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물량이 풀려야지만이 가격이 올라간다. 이 부분은 약간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차트 분석이 의미 없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CJ님이 이 의견을 좋은 내용을 써주셨는데 카운터 예제들이 차고 넘치는 거 알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호재들이 충분히 많다. 그럼에도 강력한 모멘텀은 공급량이 적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생길만 해야 생기는 거고 리플은 생길만한 조건이 꽤 된다. 공급량 스토리가 모멘텀이란 말에 채찍질은 못하더라도 그 모멘텀을 출발조차 못하게 하거나 달리는 말의 기세를 꺾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의견을 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아이저스트 위시님이 약간 이제 음모론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이제 뭐 또 음모론적 이야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은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루미나티 카드에 도쿄올림픽 대지진이 나와 있다네요.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개막식이 2020년 7월 24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인데 정확히 11시 11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에 의하면 하고 이제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뭐 음모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한폐렴도 또 이 일루미나티 카드에 나와 있다. 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메뚜기 떼로 인해서 대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 일루미나티 카드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아이저스트 위시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 보고 마지막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마 문해희사 부활탄 쌀까마니가 날아다니는 상승 부정도 긍정도 없다. 시세가 수개월 변동 없이 반복 또 반복하고 있을 때 열이면 열 사람 심드렁하고 낙관적인 투자도 비관을 하며 결국 팔게 되는 생각을 굳히게 만든다. 그 후 반드시 상승한다. 이때 비로소 시장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일시 소동을 일고 급기야 재투자 매수가 일어나며 쌀까마니가 날아다니는 듯한 급상승을 하게 된다. 열 사람 한쪽 길을 택할 때 반드시 그 뒤편으로 오는 것이다. 보이는 길은 알기 쉬우나 이처럼 보이지 않는 길로 오는 것은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자연의 이치다. 이 글은 일본의 혼마신 캔들의 창시자가 남긴 유명한 일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예전에 한번 이 내용을 이제 적어주셨는데 좋은 내용이어서 오늘 또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어디 모임에 가도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아무도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 없고 어떻게 보면 어제 그 본회의 통과됐던 특근법 본회의 통과됐던 부분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관심이 없고 나중에 이제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지난번 테슬라 주가처럼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때서야 아마 관심을 갖고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우리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일정 부분 뭐 현금화를 하면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